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수요일입니다. 이제 3일 남았네. 1시에서 8시로 이사 가는 거. 야, 이거 시간 이동인데도 벌써 뭔가 서운하고 그래요. 예. 그래도 남은 3일 힘차게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도 멋진 노래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원칙으로 사는 세상이 오길 힘찬 오후 출발. 풀려난 주진우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요. 매렁님께서 나와줘서 고맙다고. 콜드플레이의 파라다이스 신청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고 어저께 그 산울림의 그 가지마호를 틀고 이렇게 했던 얘기가 이게 좀 들어갔나? 괜한 기대감. 아이 참. 닥치는 조합원님 90년대 노래 좋다. 레디오헤드의 크립. 그리고 널바나의 그 Come As You와 들어주세요. 네, 준비해 볼게요. 파라다이스랑. 그리고 가자동 특파원님께서도 라디오헤드의 클립 좋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우리 장염 한규호 선생을 모시고 문화창고 듣는 시간입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듯해요. 한 주간 지난 한 주 수요일을 온통 한규호 선생의 그 속 얘기로 다 때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얘기를 가져오셨는지 기대가 만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고시인님께서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조합원입니다. 라디오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그 차에다가 이렇게 뭐 잭을 어떻게 하면 되지 않나? 조금만 한 10,000원 정도 투자하면 되지 않나? 안 되나? 10,000원으로는 좀 적나?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내가 보고 얘기해서 일단 한규호 씨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염 한규호 선생님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창고의 한규호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신샘님께서 5월 15일 스승의 날 세종대왕님의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글날까지 세종대왕님과 관련된 휴일이 이틀이나 되네요. 오늘은 해가 쨍쨍, 어나더데이는 쌩쌩, 전창걸님은 88, 노래는 싱싱. 조합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뉴잉님께서 해외에 계시는데 창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긴 화요일 저녁 9시 11분이 좀 넘고 있네요. 부탁 한 가지. 국민TV 홈페이지 프로그램 전체 게시판에 글 635번을 창걸님의 드라마틱한 음성으로 듣고 싶어서 글을 많이 올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 그 게시판 읽고 나서 한번 제가 볼게요. 가연 아빠님께서 오랜만에 김용민 씨의 성대모사가 듣고 싶네요. 이거 저도 들었었는데 이거 진짜 웃겼다. 진우야, 어려운 일 있을 때 12시 전까지만 연락해라. 형이 라면 끓여줄게. 뭐 이런 톤이었죠. 형이 12시 넘으면 형도 허락받고 엉덩이 크랩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12시 전에만 연락해. 용민아. 이런 거. 예. 비슷하지는 않았지만 뭐 아무튼 제가 들은 바로. 국민 0523님. 주진우 기자가 풀려났으나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안은 같으나 판사가 다르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요상한 나라입니다 하셨어요. 그래, 이거 트위터로 많이 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 백은종 편집인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구속되고 나서 이제 항소하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또 거기에 국민의 힘이 보탬이 되면 이렇게 또 기운이 나실 거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창걸님의 입김 깔때기인가요? 아까 가지마오. 예. 역시 닥치는 조합원님께서 주 기자는 풀려났지만 백은종 기자 구속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푸르기님께서 오늘 새벽 주 기자 석방 소식 들으며 CI 배지랑 차량 스티커 작업 결과물 조합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야, 멋있는 분이네. 아들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 청소 및 빨래 끝마치고 이제 스마트폰 들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맨프레드맨 앤 어스밴드의 블라인디드 바이 더 라이트 부탁드려요. 야, 그 밴드의 그 유명한 곡이 퀘션. 아 그래요? 퀘션. 그 근데 되게 유명한 곡인데. 퀘션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분이 신청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또 이분은 초이스를 더 해야죠. 많은 걸 들으시는 그리고 분이시네. 뭐 하나 더 신청해도 돼. 이렇게 배지 차량 스티커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솔트피터님께서 어제는 야근하면서 다운받은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쭉 이어 듣겠는데 정말 좋더군요. 커피가 땡기는 방송, 편안하게 듣기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솔트피터님. 네.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걸 눌러야지. 제가. 그럼 뭐 BGM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대한민국이라는 국립교향악단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직접 세금을 내고 관람권을 구입해 좌석에 앉았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박근혜 정부라는 이름의 총 5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이 제1악장 라르고 느리게부터 연주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따뜻함과 포용성이 담긴 선율을 기대하며 최초 여성 지휘자의 지휘를 기대 반 근심 반으로 지켜보았다. 여성 지휘자였지만 턱시도를 입고 지휘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남성보다 강한 아우라가 이상하리만치 세게 보였다. 제1악장의 서곡부가 맞춰질 즈음 VIP석에 있던 어떤 우유업체 사장이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로 막 욕을 쏟아냈다. 야, 이 자식이 그냥 그냥 물건 다 팔아치우란 말이야. 이거 아직도 1톤이나 있어. 순간 잠시 멈칫했던 지휘자는 무시하고 지휘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건 멍미? 갑자기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를 팽개치고 입고 있던 턱시도를 벗어던졌다. 그의 알몸과 함께 시스루 팬티가 보였다. 바바리맨! 관객인 국민은 경악했고 여성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지휘자는 그 험한 장면을 보지 못한 척하며 지휘를 계속했다. 연이어 지휘자의 큐에 맞춰 심벌의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관객 중에 한 언론사 기자의 머리에 날아들었다. 다행히 그 날카로운 물체는 다른 관객의 도움으로 기자의 머리를 비껴나갔다. 관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관객을 향해 돌아서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 그 여성 지휘자가 불쌍해서 국민들은 계속 연주를 들었다. 하지만 많은 관객들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사납고 험악한 연주가 아직 4악장이나 더 남아있는데 연주장을 마음대로 뛰쳐나갈 수도 없어 더욱 안절부절했다. 바로 그때 몇몇 관객들은 슬며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에서 식은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자동 특파원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혹시 그 앱이 국민 TV 라디오인가요? 니익님께서 당근 아니겠습니까? 숭구리당님이 크크크크크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또 패러디를 하실 수가 있구나.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연주는 아직 1악장도 끝나지가 않았네요. 예. 야, 5악장까지 들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5악장까지 무사히 마치길 바라요. 예. 좋은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 국민들 소리를 잘 들으시고. 예. 자, 계속해서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교 씨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뻐지고 싶어님께서 시험 점수 때문에 증명사진 찍고 나서 뽀삽하는 거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메일 열어보니 웬 모르는 여자가 똑 있더군요. 자신 사진 보고 나서 시험날 감독관이 본인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제가 못생겨 보였나 봐요. 이렇게 과도한 뽀삽질을. 사진이 잘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축하해요. 사진 잘 나오셨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1차를 거의 그 사람 안 만나고 이게 이력서로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사진이 잘 나온 건 굉장히 장점으로 이렇게 봐야죠. 네. 소울드 피터님 전창걸의 막장 모노드라마 대박 재미있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오님께서 한교님 장염의 반란을 잘 진압하셨는지요. 앞이나 뒤나 힘주어도 새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한교님 강력 추천합니다. SNL 코리아 양동근이 직접 입고 선전한 팬티. 심각하게 고려했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사빠다. 전창걸님 재밌었습니다. 식사 만나게 하셨습니까? 가시나무새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르기 된 수카수카. 아들은 정신없이 속도로 정신없는 속도로 매일 엄마 아빠 깜놀시켜면서 커가는데 이런 어이없고 정신 안드로메다로 워프한 세상에서 성인이 되어서 잘 살아보라고 말할 뻔뻔함은 없네요. 조합원 여러분과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좀 덜 쪽팔리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예, 좋아지겠죠. 우리가 끝없이 관심 가지면 좋아질 겁니다. 예. 양재천님께서 1년에 한 번쯤 겪는 일인데 하필 오늘 아침 버스 안에서 살살 배가 아파옵니다. 야, 우리 장염 선생 때문에 좋아 이 프로그램이 아랫배가 묵직해 오는데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인가 건더기인가 허무할지 황당할지. 가스는 허무하는 거고 건더기는 황당하다 이거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장소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길을 쓰고 안전한 장소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장염 선생께 도움을 청합니다. 물잡이님께서 뭔가에 중독이 되면 그에 맞춰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잡는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방송에 맞춰 할 일을 미리 하거나 늦추거나 합니다. 이거 중독 맞죠? 슈렉 OST You Belong to M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빌롱. You Belong. 내가 좀 약간 영국식이잖아. 영국 북부. 어때요? 이거 저 장염 어떻게 뭐 아랫배가 묵직해 오는 이거 그냥 생리현상 아닌가? 글쎄요. 뭐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예, 한교 선생. 예.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순서가 됐네요. 예. 오늘 근데 진짜 날씨가 오늘도 역시 좋네요. 네. 햇살이 참 따사롭고.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게 시원한 바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이제 따사롭다기보다 이제 점점 따가워지고 있죠. 예. 이런 따가운 햇살과 관계된 지명이 뭐가 있을까요? 지명? 지명. 선 햇살과 관계된 지명. 선으로 아주 유명한 가야지. 데로는 경상남도 밀양을 들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밀양에 가면은 네. 표충사라고 있습니다. 표충사. 예. 이 표충사에 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명대사비 혹은 이제 그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비 혹은 표충비라고 하는데 이 비가 또 신묘한 거예요. 뭐 또 이제 뭐 구군이 이상하면 뭐 국가가 흘리고 위중할, 뭐 이러면 국가가 위중할 때 그런가? 땀을 뻘뻘 흘리는 오.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예. 나의 장염이 이거구나. 뭐야 거기다 장염을 들이대. 국가의 위기랑 왜 장염을 거기다 들이대. 이게 보니까 딱 시기상으로 한 달 전이야. 제가 그 시작된 게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에. 이 장염이 시작된 게 한 달 전이잖아요. 방송도 시작한 게 한 달 전이잖아요. 거긴 장염에 걸려도 땀을 뻘뻘 흘리죠. 땀이 아니라 이게 땀이 꼭 그 비는 땀으로 하는 거고 나는 딴 거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게 뭐냐 이 국가의 위중함을 저희 몸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강제로 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굳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랬을 때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예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듣는 이 국민 TV에 이제 네가 나가게 됐으니 이 국가의 위중함을 미리미리 알려라. 징조가 그거였는데 결과물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 국가의 위중함이 보니까 이게 이 누군가가 큰 대변을 그것도 설사로 야, 대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장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때 장염은 결과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일으키게 오늘도 하셨던 어김없이 장염 얘기를 그거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셨던 그거를 그 결과물을 내신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변과 관계되는 분. 그러니까 원인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병원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될 게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께서 이영만리 미국에 가셔서 제가 보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드신 것도 많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거기 가서 좋은 것도 많이 못 드셨는데 그 중에서 과연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혹은 국내에 와서 내가 집에서 뭘 잘못 먹었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식습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제 말은 내가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날것 잘못 먹으면 장염 잘 걸려. 그다음에 네. 부패한 것을 야 이거는 삭힌 거야. 응? 그런 거로 좋아서 먹질 않았나. 그런 것들을 잘못 먹었을 때 바로 장염이 오는 거예요. 대변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러한 국가적 변고가 변계가 일어나는 거고. 자기의 장염의 그 표충비 같은 그 계시가 대변인 사태를 불러왔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단순히 대변인 사태 재능이 있었어. 대변인 사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지금 그래도 경고하고 싶은 드린 거는 이런 병이 났을 때 사람들이 성급하게 약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못된 약을 썼을 경우에 더 큰 병이 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어떤 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병이 될 수 있으시니까 더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그것이 바로 장염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국민들이 정성 어리게 준비한 이런 밥과 반찬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런 거를 고맙게 드시면은 대변에 문제가 없다. 그렇죠. 몸에 이상이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엔 뭐 이게 야구로 시작하다 축구 중간에 나오고 근데도 야구로 끝났어. 어떤 스토리가 중간에 좀 어떤 부분에서는 막 들이댄 부분이 있는데도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 야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방송을 들어요. 이야 안녕들 하세요. 여긴 나이지리아입니다. 현재 5시 25분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멋지다. 이야 대단하다. 신샘님께서 오악장처럼 느껴진다는. 예, 악장. 예. 지휘를 할 수 있을지 중간에 지휘봉 내던지는 일이 뭐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셨네요. 유익님께서. 예. 아하님께서 이러다 문화창고가 아니라 의료창고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주빈님께서 양촌이요. 이건 뭐지? 햇볕 하면 양촌리. 그렇죠. 양촌리. 양촌리. 우리의 전원일기 양촌리. 전원일기 그거잖아요. 네. 아이루바이 그거 나온 거. 솔트 피터님께서 밥 막 먹었는데 똥약이 더러워. 미래 남편님께서 술 마시면 다음날 대변에 문제가 생기죠. 뭐 간단한 얘기네. 변비님께서 전 변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장염은 어떻게 해야 걸리나요? 야 이분은 이제 오히려 비법을 알려달라고. 저는 알로에 주스 많이 먹어요. 네. 술 드시고 다음 날. 네. 모르고 이제 남양 거 전에 먹다가 요새는 가야로 바꿨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통과 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출산까지 그다음에 산후조리, 산후의례까지 한번 태어났어. 그리고 돌잔치까지 했어. 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애가 이제 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애가 큰다. 크잖아요. 커가면서 이제 어떤 사춘기가 오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 확 건넜던 내 드라마가 이제 유아기에서. 자잘한 그 과정을 거치고 난다. 이제 크게 가야지. 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건 해서 이제 사춘기로 간 거야, 바로. 너무 이렇게 자잘하게 다 끊고 가면은 이게 그러면 이거로 1년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어때? 제가 아까 그랬죠.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탈이 온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인생의 전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전환기들. 그 중에서도 보면 또 어떤 남녀 공이 이런 사춘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현대사에서 사춘기를 보면은 뭐 폭풍기 뭐 어떠한 그런 기로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신체적 사춘기가 있고 사회적 사춘기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사춘기, 신체적 사춘기. 그렇죠. 이게 뭐냐 어떤 신체적인 변화,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있을 거고 근데 사회적 사춘기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남성과 여성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춘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사춘기를 거치면서도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여자의 남자의 물론 구분을 하지만 여성 남성이라는 어떤 성적 구분으로서 보는 것보다는 중성적 구분, 중성적인 개념. 어떤 중성적인 것보다 중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성이니까 중성적이 아니라 비성적인 성적 개념보다는 그 젠더의 개념보다는 어떤 비성적인 그거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러한 사춘기를 거치면서 생리학적으로나 그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의 여성, 남성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리적으로도 어떤 이러한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생리적으로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떤 여성, 어떤 섹스적인 면으로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젠더적인 면에서 바로 또 남성, 여성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4학년 때까지 남녀 합반이었는데 네. 5학년 때부터 갈라놓더라고요. 남자 반, 여자 반. 요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요즘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네.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사춘기를 뭐 어느 정도 연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사회마다 많이 다릅니다. 좀 빨라졌다고 하기도 하고 뭐. 사회별로 그다음에 시대별로 그다음에 그것도 그 어떤 그또 이 사회적 사춘기 혹은 생리적 사춘기도 역시 또 이게 시기별로 또 지역별로 인종별로 다루듯이 이 사회적 사춘기에 대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시기별로 지역별로 그다음에 계급별로 그것이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그 남성 여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사회로 우리가 이제 갖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존재를 갖다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그 의례가 있게 됩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입사 의례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입사 의례라는 건 저번 시간까지 이 낯익은 단어를 얘기하는데 마치 강의하듯이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입사라는 건 하나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의례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입사 의례라는 것은 물론 이러한 그 성인으로서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을 또 보면 어느 단체라든지 혹은 계급이라든지 혹은 뭐 종교적 단체 그 단체 종류도 여러 가지겠죠. 뭐 종교적인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하나의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이 이런 한 사회의 성인 남성,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입사 의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사 의례. 마치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거나 그렇죠. 새로운 통로가 나타나듯이 그렇죠.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아니면 정해진 과정이라든지. 네. 그러면 뭐 음악 듣고 와서 얘기해 볼까요?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장염 얘기 조금 끌다가 이렇게 또 음악 듣고 그래. 기본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개념으로 예. 오늘은 사춘기에서 넘어가는 입사 의례. 예. 이슬님께서 저희 고향에 염장리가 있는데요. 요즘 국민의 심정이라 갑자기 생각나네. 야, 염장리. 동네 이름 재밌다. 염장리. 여기서는 소금을 주로 많이 쓰시나? 훈님께서 표충비 사명대삽인데요. 밀양 무안면에 있다고 합니다. 표충사 밀양 단장면은 자동차로 50분 거리로 표충사에 표충비가 없습니다. 여행에 참고하세요 하셨어요. 표충비는 밀양 무안면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아니 뭐 넘어가. 네, 한두 개 틀려. 한파랑님께서 여기 오사카요. 야, 오사카. 오사카 요새 그 시장이 좀 문제죠. 젊은 애가 40대 초반인데 따시기 무슨 뭐 위안부가 꼭 필요했었다는 정도 개수작을 떨고 있죠. 혹시 지나가면 이렇게 얌마 한번 해주세요. 못 알아듣게. 오늘은 학생들과 배구 연습 나왔네요. 엄청 더운데 하셨습니다. 한파랑님. 오사카. 촌철살인님, 한교원님 촌철살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부패한 음식 먹어도 너무 먹었어요. 설사할 때가 됐죠. 예. 푸르기님께서 오늘 유난히 아랫배가 긴장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고의 장염 비상상비약
메디틴을 추천드려요. 정로화는 증상 악화시킬 수 있는 자재요. 한 갑에 12,300원 해요. 비싸?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상품명 나와도 돼요? 뭐 지금 뭐 괜찮아? 뭐 일단은 괜찮아. 우리가 이제 광고를 좀 이렇게 정확히 받을 때는 상품도 이제 그 광고가 더 살 수 있게끔 함부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새뚱맘님께서 왜들 이러세요? 점심시간에 웃기긴 정말 웃기다. 고만 하셨습니다. 쓰리지맘께서 막둥이랑 늦은 점심하고 방송 듣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유익한 주제네요. 잘 듣겠습니다. 두 분 좀 찰떡 호흡이신 듯. 감사합니다. 이재희 너구리님께서 저는 초중고 12년을 다 남녀 합반으로 다녔는데 사귈 애들은 다 사귀지만 저는 없더라고요. 아직도 모태솔로입니다. 곧 성년인데 성년 선물은 누구한테 받나? 그럼 아직 20살이 안 되셨구나. 성년 20살 딱. 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야, 이게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안 사귄 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좋은 사랑이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님께서 충북 단양 적성에는 대가리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대가리. 가자동 특파원님께서는 저희 처가댁 청주에는 대머리 공원도 있답니다. 아, 청주가 네. 그 보면 대벌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청주안시의 그 새거지인데 어떻게 보면 본관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청주안시 남자들의 80%가 탈모가 와요. 아. 그러면서 그 일명 대머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야, 또 그런 게 있구만. 여기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씨들 그것 때문에 대머리. 숱이 많은 사람은 그 공원에 못 놀러 가나? 네. 한파랑 일본의 오사카에서 답장 주셨어요. 네, 창걸님 꼭 한 소리 해줄게요. 하시모토 이 샤바라 하바라 이야기하람로마. 초미남 구구님께서 힘겨운 장영음과 극복기 이야기하다 갑자기 장엄한 노래가 나오니까 웃깁니다. 하셨고. 그다음에 솔트피터님께서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웃기는 지명이요. 가야산 쪽에는 성남 비행장 근처에는 들판 이름이 우리 동네 옛 지명은 이거 나름대로 게시판에서 놀이를 개발하셨구나. 네, 청취자분들끼리.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외국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예. 거기서 행해지는 이러한 성인식 입사 이래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각 문화별로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게 특히 어떤 신체 변형이라든지 이 성인식을 통해 과정 속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격리 과정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격리. 예, 그렇죠. 그 집단 구성원들과 격리시켜서 일정 기간 격리시키고 격리 기간이 끝나면서 어떤 성인식 의례를 진행할 때 여기서 어떤 신체적인 가해나 혹은 변형 이런 주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우리 다큐 같은데 보면은 예. 뭐 여러 가지 본 거 기억이 나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할례, 서컴세션, 그다음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또 할례가 하는데 그거 보면 음핵절단 아주 참 지금 보면은 유학적으로 보면 참 위험한 행위이고, 그렇죠. 안 좋은 거지만 어떤 것이 또 입사 의례의 한 형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포경 수술은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만 극성이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극성이래요.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뭐 그렇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 할례 의식이 또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유대교 또 여러 지역에서 어린 나이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거 이제 어떤 이런 할례 의식의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이제 화제가 된 데가 어디냐면 이 마사이족. 그래서 케냐의 마사이족. 이 마사이족은 또 뭘로 유명해요? 어떤 케냐 마사이 그렇죠. 무사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들이 보면은 일정 연령인데 보통 한 12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애들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한데 모아갖고 이런 입사 이래가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4년이나. 그래요? 네, 5년에 한 번씩 있구만. 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묶어갖고 그 나이 때들쯤 되면 이렇게 싹 묶어서
같이 이제 진행돼. 그러면 요 애들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연령 집단이 되는 거예요. 동기 집단이. 동기를 그렇게 4, 5년씩 끊어줘?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거 군대로 치면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한 달, 두 달 끊거나.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넉 달, 다섯 달씩 이렇게 동기 탁 끊어주는. 야, 이거 그런 4년, 식으로 5년씩 끊어주는구나, 동기를. 네. 우리 그 선거 기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 4,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 그 속하는 그 나이 때 12살이나 16살 때 그때쯤 되는 애들 한꺼번에 묶어서 한 같이 이제 일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요 집단의 아이들은 하나의 동기, 쉽게 말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동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연령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주 강한 유대감을 갖고 한패로.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사이 안에서도 하나의 또 그 연령 집단이 되는 집단이 동기 되는구나. 집단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요때 가게 되면은 요 과정에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남자 쪽에서 하면 서컨세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 생명, 새 인간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것이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서 나이 먹은 사람으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진정한 무사히로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패했을 경우, 이런 과정을 겪지 못했을 경우, 네. 이것을 그걸 보면은 두려워서 피하거나 뭐 이러면. 이런 뭐 이게 담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담을 넘어가는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그 누구의 아버지라는 그 명칭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명칭 결혼을 통한 그 결혼해서 아기를 얻었을 때 그 명칭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지지난주나 전주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응?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아이들도 이런 할례나 음액 절단 이런 의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자손도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그럼 보면은 그러한 시기에 포함되는 그 연령 집단 아이들은 한데 모아서 남자아이들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아서 2달이나 석 달 동안 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마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방랑을 하게 돼요. 지들이 알아서 살게 하는 거죠. 이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을로 이제 돌아오게 하죠. 네. 이들이 같이 해서 그러면 이제 의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다음 이제 먼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깨끗이 깎고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도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이제 한 여자애가 이제 의례를 치를 남자아이 집 앞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심은 나무를 어떻게 이제 그 앞에 오두막 앞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자르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 아주 그냥 이른 아침에 냉기가 아주 그냥 싹 남아있는 서리가 내리는 아침에 이제 딱 나오게 돼요. 네. 응? 그리고 찬물로 아주 세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을 이제 받으러 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혼수 상태라 그래야 되나? 완전 신과 신접하는 상태. 애가 이제 의식을 잃게 돼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나는 것이죠. 뭐냐 마취도 없이 그냥 쭉 잡아당겨서 툭 자르는 거니까. 모양까지. 얼마나 남자한테 보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세에 대한 공포인데 네.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수술 기간에 이 겁난 표정이나 혹은 아프다는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명예에 치명적이 됩니다. 야, 거기서도 또 안 아프죠. 이게 집안에 대한 명예가 또 걸린 거예요. 딱 해서 이제 얘가 싹 혼절을 하면 업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을 하고 나서 이때 흘린 피는 어떤 소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이렇게 담게 돼요. 그리고 각 소년의 침대 위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소년한테 4일 동안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럼 이 4일 동안이 뭐냐면 바로 이거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얼굴에 흰 점토, 백토를 이렇게 바르고 소녀들이 그 동네 소녀들 막 희롱하면서 막 같이 놀게 돼. 이때 바로 무사 댄스를 막 바짝바짝 뛰는 춤 봤죠? 점프. 그런 거 하면서 막 찍으면 되게 어떻게 얼굴도 그때 보면 되게 막 이쁘게 치장을 합니다. 막 여장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또 아니면 작은 새나 혹은 타조의 깃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장식하기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처가 이제 다 아문 거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머리를 다시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빗질할 수 있을 정도로 길어졌을 때 진정한 무사가 됐다. 아, 2번 자르는군요, 머리를. 그래서 머리카락을. 그래서 이게 뭐냐 무란이라는 전사라는 음. 명칭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 보니까 또 그 마사이랑 비슷한 그 부족 중에 하나는 그 소 이렇게 뛰어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렇죠. 넘어서야 소를 뛰어넘어서야 뭐 이게 뭐냐면 어른이라고. 하나 이게 이런 특히 이런 수렵 채집 사회, 수렵 채집이라는 건 뭐예요? 수렵 사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수시로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전사 혹은 사냥꾼 이런 것을 특히 그 남자아이들에 의한 그 성인식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담력, 용기, 용맹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물잡이님께서 신라의 화랑도나 스파르타의 교육제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출신으로 스파르타는 특히 가장 오래된 동성애로도 알려져 있던데 그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죠. 그것까지 제가 뭐 스파르타까지 제가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죠. 네. 아, 그 마사이족은 그랬다. 그리고 아까 그 장염 선생님 그 굉장히 해박하시다고 청주한 씨 이야기 정답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제가 청주한 씨 아닙니까? 네. 집안 얘기를 아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소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녀. 마사이 쪽에 또 이제 소녀들은 여기서 이제 그 소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상 아이들처럼 이렇게 뭐 분리하고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식이 여성들을 보면 음액절단이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성적으로 더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되겠죠. 이게 뭐냐면 그걸 누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을까? 글쎄 이게 여성의 음액절단을 하는 할례의식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례를 치르면서 절단의 의례를 치르게 되는 게 이제 여성들이 특히 여성 할례의식에서 나타나는 이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의례가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여성들의 수술이 끝나가면은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이웃 남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커다란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전사들, 그 청년들이는 혹은 어떤 소년들 혹은 아니면 그 자기 애인 내가 함께 춤을 추고 즐기게 되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성들은 격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격리한 첫날 염소를 죽여갖고 고기는 나누고 또 뼈는 이제 불태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들 역시 머리를 깨끗이 삭발하고 소녀도 밀어. 예. 그 다음에 상처로 파괴된 조직이 재생할 때까지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낫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또 이 여성들도 다시 그럼 그 과정에서 머리가 좀 길어지겠죠. 머리 주변에 그 아닌 또 끈으로 놓든지 이런 걸 머리에 장식을 하게 돼요. 아까 타조 같은 거, 타조 깃이라든지 새털로 장식을 하고 머리 하얀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내 모든 여성들이 모여갖고 공동 음식을 쫙 나눠 먹고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이 할례의식을 거치는데 바로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게 바로. 예. 그 이전까지는 이 여성들이 특히 보면은 아까 그 남성 아이들이 그 할례식 이전에 2달 동안 격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방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여성들도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 여자아이들이 같은 또래. 그 다음에 이 할례의식 전에는 다른 남성들과 이렇게 막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임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임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마사이족, 이 아프리카족에 대한 그 결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결혼의 조건은 바로 지창금을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지창금을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을 한다는 건 아주 이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이전에 대한 성관계에서 결혼을 하지도 않는 결혼의 성립은 뭐냐면 바로 신부 대금, 지창금이 아니라 참 신부 대금을 치렀을 경우
그럼으로써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부권을 인정받는 건데 신부대공을 치러야지. 근데 그걸 없이 이러한 인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바로 이 신부 여성의 할례 이식이 성인식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이것이 이제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보면 하나에 보면은 그 자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에 자해에서 어떤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정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해를 통해서 뭐냐면 아픔과 고통을 통해 갖고 이전 사회와 분리되는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사회 통합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전이 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에서 그 고삐 뚫고 이런 과정도 또 그런 거네. 어느 정도 성장해야 고삐를 뚫고 막 이런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음악 나가고 또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지금 막 글들이 막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읽으셔도 돼요? 자, 오늘 처음 듣는데 자주 오들 정신없이 재밌네요 하셨어요. 여기 미국 산호세예요. 밤 10시가 됐네요. 저희 시골은 나비 축제로 유명한 전라남도 한평이란 곳인데요. 그곳엔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재미난 방송 기대할게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전걸창님께서 오늘도 창걸님 문아나운서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사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많이 우울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집 형제가 5형제인데 각각의 이름이 큰형이 이제 전모창, 작은 형이 전유창, 나 전걸창, 동생 전개창, 막내 전도창 이렇게 됩니다. 진짠가? 네. 그래서 이제 클 때부터 이름에 창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다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창중이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요즘 우리 형제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하답니다. 솔직히 창걸님도 좀 그렇죠? 그래도 창걸님 목소리 들으니 많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국민TV의 번영을 기원하면서요. 나무루야 하셨어요. 나무 미타불이랑 할렐루야의 합성어시래요. 네. 푸르기님께서 저게 진짜 궁금한데 이건 모르지. 자연 포경을 왜 여기다 물어봐요? 여긴 의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서 신의 아들인가요? 뭐 이러는 거야. 무슨 신의 아들이에요. 주빈님께서 너무 끔찍해요. 그거 아까 얘기한 할례 그렇죠. 의식 듣고 나서. 마사이님께서 마사이족은 워킹으로 유명하죠. 그 마사이 워킹 슈즈 한참 유행했었죠. 겁나 비쌌어. 제가 알기로는 모 연예인은 그 슈즈 때문에 한번 망한 적이 있죠. 예. 신모동 엽이라고. 예. 이름 말할 수 없는데 신모동엽이라고. 그리고 요새 그 어떤 그 다큐 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아서 정착한 얘기했었는데 마사이를 관광 코스로도 개발을 해서 그 마사이 운막에서 이렇게 호텔식으로 지내고 오고 뭐 이런 걸 또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면 또 뭐 그들도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번 돌아오는 19일 2시인가요? 네. 예,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모임이 있죠. 예. 또 국민TV 부스가 또 설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서로 응원도 해주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JK 정실장님께서 노무현 3글자가 먹먹하게 하네요. 보고 싶습니다. 잘 계시죠? 하셨고요. 나무와 숲님께서 방금 노무현 대통령 음성 모사를 들었는데 너무 비슷해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님 정말 보고 싶네요. 전 대통령님과 현재 대통령을 보니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하셨어요. 달과 바보사랑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하셨고요. 푸르기님께서 진짜 덥네요. 포털 사이트에선 더위 주춤 서울 현재 23도라네요. 5월 중순 서울 23도가 더위 주춤이냐? 하셨고요. 허수님께서 울지 말라니까 더 눈물 나신다고. 그리고 솔드피터님께서 노무현님 미안해요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재밌는 마을 올려주신 분이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마을 이름 참 이쁘죠 하셨고 사진 올려놨는데요. 그 여도예요, 여도. 이렇게 초록색 그 표지판 여도인데 직진 방향엔 37번 국도가 있고 서울 청평 방향이고요. 우회전에는 덕현리가 있고 좌회전에는 조가터 마을이 있습니다. 조가터 마을이네요. 조가터 마을. 이야. 면봉남님 이것 때문에 등장하셨네. 아 방심했다. 크크크 하시고. 가자동 특파원님 만화 진짜 미치겠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잡이님께서 아이에게 체크카드를 주며 이제는 다 컸다고 한다든지 이제는 어른이라고 술을 이렇게 한 잔 권한다든지 어디서나 사람들은 뭔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 같아요. 통과의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JJ킴님께서 설명 들으면 좀 잔인하다 생각해서 속이 안 좋았는데 You belong to me 들으니 가라앉네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노래 센스 굿 하셨습니다. 나무아숲님 날씨가 많이 무덥네요. 국민TV 가족 여러분 이른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분입니다. 네. 푸르기님께서 벌써 4주년이네요. 아직도 저는 눈물이 안 나요. 화가 나서. 그분은 그 정도 같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시거나 실족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하셨고요. 가자동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우리 국민들. 다시는 지몬미라는 말 안 쓰기로 해요. 지켜주면 되잖아요. 국민TV 조합원이 돼주세요. 지몬미는 이제 없을 겁니다 하셨고요. 솔트피터님께서 며칠 새 댓글 쓰는 분들이 부쩍 늘었네요. 마을 회관에 모여서 수다 떠는 것 같아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또 진행을 해봐야죠. 저희 그 코너는. 예. 그렇죠. 통과의례. 예. 또 어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특이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통과일의 그 특징 중에서 하나가 이 바로 이게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신체 변형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격리돼서 혹독한 기간을 지내게 한다든지. 예. 다 이게 모두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성인이 된다라는 거. 성인이 돼서는 앞으로 혹독한 일, 고통에 따르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그것에도 준비를 하라는 또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상징적인 뜻이 있다. 예, 거기다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머리털 뽑기도 있고. 머리털 막 손으로 막 잡아 뽑더라고요. 예, 예. 그거 이제 아마존 지역에서 보면 인디오 한 부족이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을 뽑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인이 되는 고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다. 혹은 또 이제 치아의 모습을 바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발리 섬, 여러분들 많이 신혼여행 가시는 그 발리 섬에서 보면은 마따따하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끌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보면 송곳니가 있죠. 네. 송곳니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동물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화가 조금 덜 된 예, 듯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송곳니를 이 성인식 과정에서 편편하게 갈아줘도 아이고. 아프죠. 상당히 아프죠. 아니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해지잖아. 예. 어떻게 보면 이 의식을 하는 건 뭐냐면은 광포 안정 흉측한 인간 그 동물의 습성을 버리고 인간으로 살아라. 이제 인간으로 공동체에 잘 섞여들어서 야, 살아라. 그거는 진짜 뭐 신체에 주는 고통 중에서 제일 센 걸 수도 있겠네.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너무 좀 잔인한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가락 마디 자르는 경우 성인식 과정에서. 근데 또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이거 약간 성인식이랑 다르지만은 자기의 일가 중에서 또가 돌아가셨을 때마다 이렇게 한 마디씩 아이고. 자르는 부족도 있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입술을 이렇게 늘려갖고 거기다 뭘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끼우는. 목에다 뭘 끼우고 뭐 예. 참 누가 그런 걸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찾아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다음에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번지 점프 이것도 앞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이거는 보면은 번지 점프는 그 남태평양에 펜타코스트라는 그 제도의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던 건데 원주민 청년들의 그 성인식. 아, 그것도 성인식이구나. 예, 그래서 그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덩쿨로 네. 발을 묶고 뛰어내리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게 누가 1m 가까이 그 이내로 머리와 땅 사이가 딱 해서 멈춰줘야 돼.
가까울수록 더 용맹해지는 거야. 야, 그 스프링 기능도 없는 넝쿨 만나면 참 다리 다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의 보면 시험이죠. 통과하고 그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통과 이래.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그 한국 남성들 중에서는 80% 이상이 겪게 되는 우리의 군대. 우리 군대 들어갈 때 어때요? 머리 싹 깎고 팔을 한 머리 다 깎고 예. 보충대를 거쳐서 훈련소로 갑니다. 예. 훈련소 기간에 현역이신가요? 예, 현역이었습니다. 저도 현역이었습니다. 훈련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통과 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고 전치 과정, 그러니까 전이 과정이라고 그러죠. 전이 과정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또 역치 과정이라면 역치의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역치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관계, 상하 관계가 이제 무너지고 똑같아진다. 어떤 동지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신교대 들어가,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회에서 봤을 때 뭐 형님도 있을 거고 동생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 똑같아지잖아요. 동기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보통 이 신병 교육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 교육대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제가 있었던 동네가 나오더군요. 인제 원통.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근무하셨던 12사단 을지부대. 거기다 또 깔때기를 들이대 그래. 거기 출신인데 그 12사단 신병교육대가 참 두메산골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다 가다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뭐 못 살겠네 그거. 보충대에서 12사단 소리 듣고 얘기는 듣고 갔습니다. 11사단은 가지 마라. 홍천에 있는 그 11사단이 1군 예비사라 갖고 그냥 막 엄청 걸어다니는 그러는데 한껏 벗어난 12사단에서 와 좋아했더니 옆에서 야 원통이야 원통.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훈련소 때 자대 배치 받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인제나 원통 가면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고 고생이 심할 거라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신병교육대 가면 아주 빡신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를 배치 받으면서 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죠. 또 신병 대기 기간이 있죠. 몇 시간 뭐 말도 안 붙여 아니면 뭐 일도 안 시켜주고 가만히 앉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전에는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보면 어떻게 그 신병교육대 그 혹독한 훈련 빡빡빡빡 구르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식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보면 군대 사회로 들어가는 입사식이 있고 아니면은 군복무 자체가 하나의 성인.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 된다. 그렇지. 어른들은 너 군대 갔다 왔니? 그걸 우리가 제일 군대 보내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그 성인으로 어떻게 보면 어른 대접하는 게 군대 미필이냐? 필이냐? 군필자냐? 미필자냐? 그걸 또 우리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뭐 단기 사병도 인정해 주고요. 네. 군대는 단기 사병이든 현역이든 아니면 또 보직, 소위 말해서 보직이 이게 이제 그 군대 용어죠. 하리마오 보직을 하든 아주 편한 보직을 하든. 그거는 편한 아주 편한 교목 뭐 이런 거. 편한 보직을 하든 아니면 뭐 아주 그냥 저기 수색대라든지 뭐 특수부대 이런 거기를 가든 모든 군대는 힘듭니다. 본인한테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그러한 그 힘든 기간 또 이게 격리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거치고 나야지 우리가 또 이제 군대 갔다 왔네. 하면서 인정해주고 사람으로 또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또 이게 또 운동부에 이렇게 가입한다든지 이런 그 친구들은 좀 빨리 그런 그 통과의 경험을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입 같은 경우는 뭐 줄바따라 그러죠. 뭐 그런 걸 해서 뭐 신고식 같은 걸 거쳐서 너희들은 이제 씩씩한 남자다 그런 것도 빨리 겪는 것 같아요. 에이,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겠죠. 예전에 그랬겠죠. 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의례로 관혼상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관례. 관례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성인식 과정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관례, 가례. 여성 같은 경우는 계례.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에 보면 이 관례 우리가 이제 지내가게 되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보면 가례, 초례, 뭐 자관가례, 자관자례 이렇게 되는데 뭐 가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례 보면 가례도 보면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하면서
초가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의 평상복을 어른들의 그 평상복을 입고 이 더벅머리에서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면서 어떤 그 관을 씌우는 행위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쌓아서 우리나라는 좀 착했네. 신체에다가 뭐 이렇게 세게 뭘 하고 그러지 않고. 그 세게 하는 의식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그래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래 그러면서 다시 그걸 해서 술을 받고 다시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갓과 초립을 쓰고 나와서 다시 또 술을 받아서 이제 다낸 이제 어른의 외출복으로 이제 뭐 하면서 어른으로서 잘 뭐 밖에 나가서 행동하라 뭐 이런 그게 거 들으면서 그렇게 꽤 어렸을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번 10대 때. 10대 때죠. 네. 네. 그 다음에 삼가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어른의 예복을 갈아입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요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초래 그래서 이제 술로서 예를 행하는 그런 하고 술을 나눠 마시는 거.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술이 등장을 하네. 어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으로서. 우리 그러죠.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라. 바로 요 과정에서 이 술을 통해서 술을 주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술을 또 절도 있게 잘 마시고 또 술을 마시면서 또 하나의 그 사회 통합되는 어른 사회에 가게 되는. 어른한테 배웠는데 애가 망가지면 그때는 어른이 안 되는 건가? 나쁜 어른이 되는 거죠. 나쁜 어른. 일단 어른은 된 거야? 어른은 어른인데 좀 나쁜 어른이. 애가 배울 때부터 꼬장이 심해. 막 주폭이야. 그럼 이제 뭐 못된 어른이죠. 뭐. 그렇게 못된 어른 되는 걸? 그 다음에 초래가 지나고 나면은 한 이제 자관자래라.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를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어른의 이름을. 그러면서 자를 주어 관례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의 그 성인이 됐다는 상징 이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건가요? 그건 호. 호인가요? 그 다음에 여자의 성인식 같은 경우 이제 계례라고 해서 여자가 쪽을 찌고 네. 이게 이제 긴 머리 이제 거기서 댕기 머리에서 쪽을 지는 거죠. 그리고 비녀를 꼽는 소위 말해서 머리 올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것이 혼인식과 이제 이후에 이게 혼인식과 이제 합쳐지게 되게 돼요. 이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여자의 이러한 계례는 이제 혼인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남성의 이 행사 가례는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없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조혼이 빨리 결혼하니까 빨리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구한말 시절에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잖아요. 뭐 머리 자르라는데 뭐 상투고 뭐고 그런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그렇죠. 예. 일제 강점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기 구한말에 그래요? 더 빨랐나요 단발령이? 예. 개화 이후에 어떤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어떤 이런 관례 풍습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죠. 결정적으로 완전 사라지게 되는데. 자, 이제 양반층에서 이런 것들이 관례와 계례가 있었다면은 평민층에서는 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 그 우리나라의 평민층이라면 주로 우리가 무엇을 담당했을까요? 생산을 담당하잖아요. 특히 어떤 농업 쪽에 농업 쪽에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어때요? 수경재배란 말이에요. 수경재배라는 게 뭐냐면은 벼를 심을 때 우리가 모내기를 하잖아요.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그 이전에 싹을 틔워서 어느 일정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그 모판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모를 갖고 와서 논에다 꼽는 거잖아요. 네. 심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물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땅에다 건파 쉽게 말해서 그냥 마른 흙에 씨앗 뿌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발화를 시켜서 그래서 싹을 트게 해서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크게 한 다음에 물을 갖다 놓은 땅에다가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경재배를 합니다. 이 수경재배의 이점은 뭐냐면은 생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즉 생산 기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땅 안에서 1년 동안에 이모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이 증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절에 어떤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모내기, 그다음에 김매기, 추수기 이럴 때 어떤 공동 노동이 그다음에 어떤 그 수리 시설을 갖다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공동 노동의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바로 마을마다 있었던 두레라는 거죠. 혹은 품앗이. 품앗이는 개인 간의 품을 교환하는 거고 두레는 마을의 공동 조직이에요. 이 두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때 당시 마을에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가입이거든요. 네. 한 마을의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성인으로 인정될 때 결국 이 노동력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얘가 이제 둘에 가입하면은 성인으로 인정받는 거구만.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성인이 되냐. 성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품삯. 한 사람으로서의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이제 성년의 기준으로 봤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래서 통과을에는 없었어요? 거기서 이 과정에서도 있게 장작 폐기 같은 거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마님 불러보기 뭐 마님 그래서 목소리 볶고 그럼 한다든지. 이제 이 성인이 되면 품삯도 반값에서 온값이라고 제대로 네. 받게 되고 또 이제 품앗이 할 때도 품앗이 이제 야 오늘 우리 집 와서 일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하루를 일해줬어. 근데 어린애가 와서 이제 와서 하루를 일해줬을 경우는 이건 반품인 것이에요. 쌀 반바가지 줄 거 이렇게 주고 어른이 가서 할 때는 한 그러면 바가지 주고 뭐. 반나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통과 의례를 지내고 나면은 이건 이제 성인이 인정됐을 때는 이런 반품이 온품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마을의 집회소인 어떤 그 사랑방을 출입할 수 있는 그 사랑방에 들어가서 같이 맞담배질 할 수 있는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그렇죠. 네. 그런 인정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것을 그 인정하는 의식이 이제 지방마다 달렸는데 그래서 명칭도 보면 뭐 신입례, 신입을 받는 례, 예식 할 때 그랬죠. 그러면서 혹은 심참례, 신참을 받아들이는. 신참례.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들돌들기가 많습니다. 들돌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해서 도르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 들돌들기. 아,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힘이 되는가. 응? 그다음에 뭐 주먹 다듬이. 그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다리, 진세턱. 진짜 이 전라도 지역이랑 이쪽에서 많이 쓴 게 진세. 진세가 뭐야? 진세 혹은 진서, 진세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진세라는 말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두레 조직의 문서에 보면 진세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진자가 뭐냐면 나아갈 진. 세가 뭐냐면 그 세금할 때 그 세. 예. 진세, 내가 이제 이 두레 조직에 가입하겠다 하면서 일정한 세를 내게 됩니다. 그 진세는 이제 세를 낼 만큼 됐다. 그래서 뭐 진서 내기, 뭐 진세, 술, 뭐 거기서 그때 당시 그렇게 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을 제공하거든요. 뭐 술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품삯 중에서 둘에서 이제 공동으로 일한 품삯 중에서 이 세를 걷었구나. 그러니까 뭐냐, 둘의 가입비를 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뜯었구나 거기서.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갈 경우에 저기 뭐냐면 거기다가 세를 내게 돼요. 둘에 가입한 세. 마을 개 어떻게 보면 동계라 그러는데 그 동계가 대부분 이제 두레개 쪽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가입비를 내게 됩니다. 그게 술 한 말, 막걸리 한 말, 세금 그런 쌀 품목이. 속대 보통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장정이 하루 먹는 양이라고 술 한 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입사 이래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예. 보면은 그 들도를 들어서 그 어떤 인정을 받고 하는데 충청도지에서는 그래서 꽁배술이라 얘기해서 꽁배턱. 꽁배턱, 턱을 낸다. 한 턱 내. 한 턱 낸다. 그런 식으로 꽁배술 내기 뭐. 뭐야, 꽁배가. 꽁배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두레패 조직을 쫓아다니면서 잔심부름하는 애들을 갖다가 이제 꽁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담배 말아주고 네. 그 술 한 잔 또 따라주고 이렇게 잔심부름하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정식으로 둘의 성원이 된다. 할 그걸 꽁배라 그러는 꽁배. 예. 일본 말로 시다바리. 꽁배라 그랬구나. 우리 순수 우리 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식들이 주로 보면은 그 정월 대보름이나 혹은 6월 유두, 그다음에 뭐 7월 칠석, 음력 7월 칠석, 혹은 뭐 7월 백중이라는 건 이제 보름을 얘기하거든요. 7월 음력 7월 15일, 뭐 추석 등 요때가 요 시기에 주로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요 시기인데 요때가 뭐냐 한번 초벌 김매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매기가 참 힘든 노동인데 이런 김매기가 끝나고 이 두레 조직 사람들한테
이게 그래서 두렛날 혹은 두렛놀이날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제하고 잔치를 벌이게 해요. 두렛배들이 이제 또 농악을 풍악을 올리면서 같이 노는데 그때 이런 의식들을 이제 많이 치르죠. 아, 그때 이제 그 신임례나 뭐 이런 신참례 해갖고 이제 어른 성년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행사가 그렇죠. 많다. 예, 예. 겸사겸사. 그렇죠. 회식하면서. 예. 이렇게 들돌 들기를 할 때 보면 이제 돌도 어느 지역에서 보면 크기가 달라. 상중하가 있어. 큰 돌, 작은 돌, 뭐 중간 돌.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그 쌀 한 섬. 오, 한 섬이면 두 가마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나락 두 가마 네. 벼. 네. 그러니까 도정 안 한 거. 근데 이 가만이라는 말이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섬이나 이 가마 이게 뭐 일본 말에서 가마스라는 건데 그 집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이동할 혹은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그 용기죠. 용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하게 되나? 용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일본 기준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 거기서 가마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는 섬, 한 섬, 두 섬. 두 섬. 네. 그 크기를 보면은 보통 쌀 한 섬이 쌀 한 144kg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쌀과 이 벼는 다릅니다. 벼는 이게 도정을 한 거죠. 아니, 도정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쌀 한 가마, 우리 흔히 쓰는 쌀 한 가마는 보통 80kg. 여기서 하는데 이 쌀 한 섬이라는 게 보통 장정이 한 1년간 먹을 양. 혹은 장정 하나가 최대로 짊어질 수 있는 무게. 지게에다 올려놓고. 그렇죠. 예. 그거를 가슴까지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보니까 제 그 얼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 옛날에 그 구한말 땐가 아무튼 외국 그 사람이 사진 찍은 거 보는데 이게 그 이 초립이 아니라 삭가 쓴 분이 밥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옛날 사진에 야, 밥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봉이라고 그러죠. 고봉도 그냥 고봉이 아니라 무슨 뭐라 그러지 뭐 세숫그릇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드시는 거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쌀 석대, 술 한 말. 쌀 석대를 그걸 다 밥으로 했을 경우는 한 끼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먹는 양. 요즘 뭐 쌀 소비량이 뭐 많이 떨어져 갖고 걱정이라는데 장정 하나가 한 150kg 정도를 1년에 먹는다. 야,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돌을 얼마나 드냐 근데 큰 돌 같은 경우 들었을 경우 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게 그래서 하나의 성인이 되고 중간 돌 그거보다 더 큰 걸 그러고 보면 장사 그다음에 아예 큰 더 2배 정도 되는 걸 그랬을 때는 사기 2인 싹을 주게 돼요. 아, 이게 그 들돌로 해갖고 네. 일단 보통 품삯을 이제 정하는구만. 한 60kg에서부터 150kg가 넘는 돌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까 한 섬 크기가 이제 140kg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무게가 한 60kg단지. 등급이 있구만, 등급. 둘에 있어요. 들어갈 때도 이제 딱 등급이 있어. 이게 물론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하는데 뭐 들돌도 뭐 소중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작은 돌을 1인역 한 사람이죠. 중간 돌을 2인역. 그래서 1인역을 들었으면은 성인적 진세품을 받고 보통 한 사람 품. 그다음에 아까 진세 혹은 진서. 아까 진세 책에서 나왔단 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2인역. 그 중도를 들으면 이걸 갖다 장사라 부르고 3인역. 아예 큰 돌을 들을 경우면은 머리나이 하면서 곱절에 품값을. 머리 뭐요? 머리나이라고. 머리나이. 머리나이라고 하면서 곱절의 품값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그 농악판의 어떤 기수로 야. 우리 그 올림픽 때에 나온 아주 몸 좋은 남자애로 기수 탁 하듯이 농악패 앞에 선발 농기를 들게 하는 그런 기수로. 근데 제일 작은 것도 못 든 애는 이제 꽁배로 사는 거군요.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보통 그 어른 그 새로 심찬이죠. 심참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 집에서 신참의 집에서 막 음식을 제공하고 턱을 진세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뭐 꽁배턱, 꽁배술 먹기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걸 뭐 꽁배턱을 치른다. 꽁배도 보직이구만. 그렇죠. 예. 또 제주도에서 이 들돌은 뭐 똥돌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광주 산맥과 소백 산맥 그 서쪽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걸 막 주먹 다듬이 뭐 이런 거 하고 이건 뭐냐면은
발바닥을 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딱 해서 신찬내를 지를 때 우선 발바닥을 치고 그때 칠 때 다듬이에 볼을 씌워서 때리거나 아니면 말로 괴롭히는 거야 막. 홀레칠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 홀레칠 때 뭐냐 발바닥을 두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북어치를 막 혹은 방망이를 때리잖아요. 발바닥을 치면서 혈액순환 확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힘내거라 이거죠. 예, 예. 힘내거라. 그럼 말로 괴롭혀서 어떤 그 신찬내에게 술상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찬내가 술상을 받고 나면은 어떤 꼴이나 꼴 같은 거 베고 어떤 소나 먹이던 그거 보통 그걸 뭐라 그러죠? 소동이라 그러잖아요. 소동. 응? 그런 소동에서 하나 이제 머스마루 이제 인정, 장정 안에 승격이 되는 것이죠. 야. 근데 이게 조금 그 좀 심하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평안도나 황해도 지방에서 이런 심찬내가 새로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신내 침학이라 그러는데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 바구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성적인 음어로도 우리가 현대사에서 많이 쓰는데 예, 쌍비읍을 많이 쓰죠. 예. 예. 근데 요거 이제 그쪽 평안도나 황해도 지역에서는 이 바구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 동성애적 성행위를 갖다가 나타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찬내의 하나 의식 중에서 뭐냐면은 그 조직의 선임들에게 과정 속에서 이런 동성애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예, 그 웃긴 동네다. 아이고, 그런 진짜. 걸로도 한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그런 거를 표현할 때 그 바구리에 떡 담아준다는 말인데 뭐냐면은 이 심찬내를 하러 가는 아이에게 선임들에게 줄 음식을 떡을 담아주는 부모들의 마음을 나타날 때 바구리에 떡 담아준다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나타나는 건데 이게 웃으면서 보내. 왜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기쁜 마음이 되지만은 또 가서 이게 못된 짓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웃는 게 아니야. 아니 그 동네는 또 규칙을 누가 그렇게 정해갖고 어떤 놈이 정해갖고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황해도요? 이래 또 이 지역 감정 속 발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 성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못된 행위라고 막 그러는데 이런 성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역과 그 다음에 시기, 어떠한 또 단위, 뭐 어떤 계급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요즘으로 시선으로 보면 합의하에. 그렇죠. 이제 문제는 수락하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어떤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신찬내에게 어떤 좀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 뭐냐면 어떤 신찬내를 받아들이는 행위 중에서 아까 신고식의 한 행위로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자유로운 영혼님께서 어린이, 어른이, 어른. 이렇게 뭐 진화한 것 같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울지마님께서 내 고향 인제 원통에서 농사 짓고 소 염을 주던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네요. 이때 이제 신임례를 안 거치셨어. 좀 배웠다고. 큐브님께서 19일 추모 행사 때 국민TV 조합원 모집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카페에 오셔서 자원봉사 신청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생유 국민TV님께서 두레랑 향약하고는 다른 거죠? 하셨네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다르답니다. 향약을 한 거는 뭐냐면요. 향약을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한번 제가 향약을 쉽게 말한다면은 향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 향토할 때 그 향을 쓰잖아요. 한 지역.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사림 세력 특히 그 양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는 보면 이중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 집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방 토 세력에 의해서 분권해야 된다고 할 수 이중구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들이 마을을 단위로 해서 그 마을의 규약 룰을 만든 거야. 룰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또 기간도 있습니다. 향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어떻게 보면 규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갖다 향약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신분적 차이가 있네. 신분적 차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정한 그 향약에 의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잘못됐을 경우는 정부의 공식 기관이 아니라 그들 자체로 처벌을 체벌하고 쪽 마을에서 상도 쫓아낼 주고. 수도 있고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소위 말하는 멍성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처벌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푸르기님께서 27사 근무지 근처 버스 타고 가면 서울 가는 마을 이름이 사창리였어요. 조금 창피했다는.
생육국민TV 단발령은 1895년 을미개혁 맞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2사셨구나 푸르기님께서 저 27사였다고 이기자 부대. 겨울 너무 추워갖고 화학산 영하 24도 짜증났다는 그러면서 물잡이 군대가 성인식이라 그런 미필자가 꽉 찬 정부는 무슨 정부일까요? 야 이건 그냥 읽어줌으로 인해서 좋네. 네. 푸르기님께서 또 예전 동아리방 수다 떠는 지역을 와글터라고 이름 짓고 담배도 피고 담배 안 피는 선비들 들어오면 쫓겨나고 그랬었는데 하셨어요. 영재님께서 산신령 금팬티가 내 팬티냐 윤창중 아닙니다. 산신령 은팬티가 네 팬티냐 아닙니다. 산신령 동팬티가 네 팬티냐 아닙니다. 산신령 그럼 네 팬티는 어떤 팬티냐 저는 노 팬티입니다. 이렇게 영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예? 영재 누구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해주실게요. 영재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흑색공포단님께서 신해철 씨의 2012년 싱글 노무현을 노래해야 돼 실린 굿바이 미스터 트러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나무아숲님께서 참 평택의 객살이 죽1리 죽2리 안성의 대갈리도 있어요. 죽1리 객살이 야 대갈리 저기 경주에는 사정동도 있습니다. 야 예.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 군복말 때 악몽도 생각난다고. 옛 노동일 말하니 생각나네요. 식사의 옛말은 아침밥, 낮참, 새참, 저녁밥이죠. 아침밥, 낮참, 저녁밥. 새참을 한자로 쓴 것이 점심이죠. 요즘 말로는 아침밥, 간식, 저녁밥이라는 것과 같아요. 점심밥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낮참, 새참 아니면 낮밥이 맞아요. 낮밥이 맞아요. 그렇구나. 낮밥 이름 좋은데? 낮밥. 야, 이제 시간이 벌써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 뭐 아쉬운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가수 뭐 오늘 얘기한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좀 마무리를 한번 짓고 싶어요. 저도 이제 어저께 밤늦게까지 어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들으면서 밤을 이제 늦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법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법에서는 사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처벌뿐만 아니라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법은 분명히 이제 중간에 있지만 이 법을 행하는 사법부가 다른 힘의 영향을 받을 때, 그럼으로써 이 법이 하나의 사적 복수의 도구가 됐을 때, 특히 그 창을 받는 날카로운 창에 칼 것은 주로 바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이 어저께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런데 역사는 항상 그 창은 다시 그 창을 겨룬 사람한테 다시 돌아간다라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예. 그걸 한번 어저께 밤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불경죄라는 공포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서글펐다라는 거를 한번 어저께 느꼈던 것을 한번 좀 꼭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한번 요 말로 한번 좀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뭐 한기호 씨 왜 이래? 이제 그 장염이 다 나을 무렵 되면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국가 위중함을 제 몸으로 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다른 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한번 뭐 무사하길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바랍니다.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는 저녁이에요. 저녁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더 즐거운 얘기, 아주 유익한 얘기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시에 찾아뵐게요.